안녕하세요, 여러분. 한국 생활 이야기의 6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지난 5번째 시간에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하면서 공과 사라는 표현을 배웠었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러니까 회사에서의 업무와 개인적인 생활을 철저하게 구별한다는 의미였는데요. 다들 머릿속에 잘 저장해 두셨겠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 제 고향 친구이자 회사 동료인 지은 씨의 이야기를 계속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들으신 것처럼 지은 씨는 회사 안에서 공과 사를 아주 칼같이 구별하는 멋진 신입사원이에요. 사적인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늘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노력하죠. 자,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지은 씨에게도 반전 매력이 숨어 있다는 사실, 다들 편안하게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실 준비 되셨나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지은 씨는 지난 1년 동안 매일 아침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내면서도 회사 생활에 아주 훌륭하게 적응해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큰 실수 하나 없이 직장 동료들과 선배들에게 일 잘한다는 신뢰를 듬뿍 쌓으며 회사를 아주 잘 다니고 있답니다. 그래서 다들 지은 씨에게 늘 이렇게 말해요. 지은 씨는 참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요. 회사 안에서 지은 씨는 맡은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실수가 없어서 늘 똑부러진다는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 지은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덤벙거리고 실수를 연발하는 허당으로 변해버리죠. 덤벙거리다라는 말은 행동이 조심스럽지 못하고 실수가 많다는 뜻이고요. 허당은 겉보기에는 똑똑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엉뚱한 실수를 자주 하는 사람을 귀엽게 이르는 말이에요. 바로 어제 아침에 일어난 일입니다. 지은 씨는 어제도 건강을 위해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으로 조깅을 나갔어요. 아침 바람을 맞으며 힘차게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유난히 그날따라 숨이 너무 차고 가슴이 답답하더랍니다. 겨우 10분을 뛰었는데 마라톤을 한 것처럼 숨이 턱턱 막히고 목이 죄어오는 느낌이 들었대요. 지은 씨는 조깅을 하면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요즘 회사 일이 바빠서 운동을 좀 쉬었더니 체력이 정말 바닥이 났구나 하고 아주 슬퍼했죠. 게다가 날씨도 좋은데 나만 이렇게 힘이 드니까 억울한 마음까지 들었대요. 결국 숨이 너무 차서 평소에 뛰던 거리의 절반도 못 채우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샤워를 하려고 거울 앞에 선 순간 지은 씨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상의, 그러니까 티셔츠가 뭔가 이상했던 거예요. 자세히 보니 목 라인이 높게 올라와 있고 옷 뒤쪽에 있어야 할 상표 태그가 앞쪽에 덜렁거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은 씨는 아침에 잠이 덜 깬 비몽사몽인 상태로 옷을 입느라 운동복을 앞뒤로 거꾸로 입고 나갔던 거였어요. 옷의 뒷부분이 안목을 꽉 누르고 있었으니 달리기 할 때 숨이 턱턱 막힐 수밖에 없었던 거죠. 지은 씨는 거울을 보며 혼자 얼마나 황당하고 부끄러웠는지 모른대요. 하지만 지은 씨의 덤벙거리는 하루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거꾸로 입은 옷을 보며 한참을 허탈하게 웃다가 시계를 보니 출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거예요. 지은 씨는 서둘러 씻고 출근 준비를 마친 뒤에 지하철을 타러 집 밖으로 허겁지겁 뛰어갔죠. 그렇게 겨우 지하철에 타서 한숨을 돌린 뒤에 평소처럼 팟캐스트를 들으려고 가방 안을 뒤적거렸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분명히 책상 위에서 챙겼던 무선 이어폰 케이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출근길 10,000원 지하철 안에서 가방에 있는 물건을 다 꺼내며 한참 난리를 피웠지만 결국 찾지 못했습니다. 아마 집에서 나올 때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가 현관에서 구두를 신는 순간이나 지하철역으로 정신없이 뛰어오는 길에 가방 지퍼 틈으로 뚝 떨어뜨린 것 같더라고요. 새로 산지 얼마 안 된 비싼 이어폰이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지하철은 이미 회사 근처 역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결국 지은 씨는 조깅도 망치고 출근길에 이어폰도 잃어버려서 시무룩한 표정으로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기운이 다 빠진 채로 자리에 앉았죠.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 지은 씨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고 아침에 있었던 일들에 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건
지은 씨가 컴퓨터를 켜고 업무를 시작하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눈빛이 아주 진지하게 바뀌더라고요. 오전 팀 회의가 시작되었는데 제가 물어보는 질문에 막힘없이 대답하고 복잡한 데이터 자료를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침에 옷을 거꾸로 입고 이어폰을 잃어버렸던 그 허당 지은 씨가 맞나 싶을 정도로 말이죠. 점심시간에 제가 기분이 가라앉은 지은 씨에게 커피를 한 잔 사주면서 지은 씨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지은 씨, 회사에서는 그렇게 똑부러지는 사람이 회사 밖에서는 왜 이렇게 덤벙거려요? 정말 알면 알수록 반전 매력이 넘치는 사람이네요. 하고요. 오늘의 핵심 표현은 방금 제가 지은 씨를 칭찬하며 썼던 말 속에 있습니다. 바로 똑부러지다라는 표현인데요. 이 표현의 진짜 의미와 뉘앙스를 쉬운 한국어로 자세히 풀어서 알려드릴게요. 똑 부러지다라는 말은 원래 나무 막대기나 플라스틱처럼 딱딱한 물건이 깨끗하게 두 조각으로 똑하고 부러지는 모양에서 나온 말입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서 사람의 성격이나 행동에 이 표현을 쓸 때는 의미가 완전히 달라져요. 어떤 사람이 일을 할 때나 말을 할 때 흐리멍덩하지 않고 아주 정확하고 확실하게 해서 실수가 전혀 없을 때 한국 사람들은 똑부러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행동이나 의견이 아주 명확한 사람에게 쓰는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회사나 학교에서 그 사람은 일을 참 똑부러지게 해라고 하면 그 사람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믿고 맡길 수 있는 완벽한 사람이라는 뜻이 됩니다. 말을 똑부러지게 한다라고 하면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고 정확하게 표현한다는 뜻이 되고요. 어제 이야기 속의 지은 씨처럼 회사 안에서는 빈틈없이 일을 똑부러지게 잘하지만 회사 밖 일상에서는 운동복을 거꾸로 입거나 이어폰을 잃어버리는 덤벙거리는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갭 차이가 있다 혹은 반전 매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너무 완벽한 것보다 인간미가 느껴져서 더 친근하게 다가오기도 하죠. 오늘은 회사에서는 아주 똑부러지지만 일상에서는 운동복을 뒤집어 입고 이어폰을 잃어버리는 허당, 지은 씨의 재미있는 하루 이야기와 함께 똑부러지다라는 표현을 공부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회사나 학교에서 아주 똑부러지게 행동하는 편인가요? 아니면 지은 씨처럼 가끔 실수를 연발하는 허당 같은 면을 가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성격이나 지은 씨처럼 덤벙거리다가 겪었던 재미있는 실수를 댓글로 편하게 적어주세요. 한국어로 문장을 직접 고민해서 써보는 것이 중급 실력을 탈출하는 가장 좋은 연습이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재미있는 한국 생활 이야기 7번째 에피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모두 똑부러지고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